여러분들은 국내 애널리스트들의 적정 주가를 믿으시나요? 26년 7월 삼성과 SK하이닉스 폭락 사태를 떠올려 보신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셨을 겁니다. 마치 스포츠 중계하듯 하이닉스가 오를 때는 200, 300, 심지어 400만까지 목표가를 올려잡다가 주가가 130만 원대로 폭락하니 언제 그랬냐는 듯 200만 원으로 낮춰잡는 기행을 보였죠. 투자자들의 등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내동매매를 부추기는 게 종목 분석 애널리스트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매매하던 고수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따랐던 투자의 최종 판단은 결국 내 스스로 내려야 합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을 뿐더러 수익과 손실에 대한 결과도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겠죠. 계속 오를 것만 같던 주식도 시간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적정 가치로 회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의 내재 가치를 모른다면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사례처럼 모두가 환호하고 증권사들이 부추기는 꼭지에서 물릴 수밖에 없겠죠.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EPS 성장률법으로 적정 주가를 실제로 구해볼 예정인데요.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은 꼭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EPS 성장률법을 쓰기 전에 중요한 전제부터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전 퍼 PBR 상위 1% 영상을 요약해보면 퍼의 가치가 확장된다는 것은 초과 이윤이 계속 성장하고 무한히 영구 누적해 갈 것이라고 시장이 믿어주기 때문일 겁니다. 삼성이나 SK하이닉스처럼 이익이 사이클을 타거나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지 못한다면 퍼로 가치 평가를 하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AI 사이클 중심에 있는 성장기 시절의 엔비디아처럼 이익이 지속 가능하게 레벨업 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이어야 성장주 퍼 가치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 차트와 원론 상편 영상에서 제시했던 주도주의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일수록 EPS 성장률법을 쓰기에 가장 적합하겠죠. 어설프고 애매한 종목에 적용한다면 주가가 더디게 가거나 목표가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 꼭 인지하시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EPS 성장률법으로 주가를 구하는 방법은 먼저 성장 구간까지 미래주당 순이익 EPS를 예측합니다. 그 후 성숙기로 전환되는 지점에서 절대퍼 배수를 적용해서 미래의 주가를 구하는데요. 이걸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적정 주가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성장 기간은 대략 3년에서 5년, 절대퍼 범위는 10배부터 최대 33.33배까지 가능하다고 했었죠.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는 3년을 가정한 퍼 10부터 가장 낙관적이고 최대로 줄 수 있는 경우는 5년 성장과 퍼 33.33배를 시장이 반영해 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어떤 시나리오를 쓸지는 여러분들이 기업과 산업 분석을 통해 결정해야 되겠죠. 또 본인이 보수적, 공격적 성향에 따라 퍼 배수도 조절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이론은 다 복습했으니 실제 6가지의 사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산업과 기업 분석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은 라이트한 분석임을 유념하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삼성중공업은 선박제조와 해양 플랜트 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22년까지 불황기를 겪다가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선을 필두로 고황 사이클을 타면서 턴어라운드에 성공했습니다. 주가는 경기 변동형 주식임에도 3년간 총 664%의 상승이 나왔고 현재도 고점 수위를 제법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배경에는 매출액 성장 이상으로 영업이익 성장이 73%에서 115%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오고 있고 향후 ROE도 21에서 25%로 예측되는 질적 성장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또 28년까지 조선소 건조 공간인 슬롯이 대부분 완판되었고 29년에도 절반 이상 선점했기 때문에 이익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주가 하단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가는 29,900원인데 이 주식을 지금 사야 될까요? EPS 성장률법 적용 조건에 어느 정도 부합하기 때문에 가치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재무 차트에 나와 있는 실적 예상치가 맞다는 전제하에 보면 26년 올해 EPS는 1,145원, 29년까지 2,269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3년까지 성장하고 이후에는 무성장을 가정한 정상퍼 12.5배로 주식가치 평가를 해보면 주식의 내재 가치는 22,515원으로 현재 주가는 마이너스 7.2% 저평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선업은 경기 변동 위험이 높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갑자기 업황이 바뀐다면 선주의 계약 취소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9년에는 매출이 살짝 꺾이는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 미래에 대한 실적이 지속 가능한 확신을 갖기엔 어려워 보이는데요. 호황기 삼성과 SK하이닉스의 퍼가 한 자릿수대로 낮은 이유처럼 삼성중공업도 좀 더 보수적인 시나리오로 볼 필요도 있겠죠. 한 자릿수 퍼까진 아니더라도 좀 더 보수적인 가정인 퍼 10을 적용한다면 오히려 현재 주가는 22.6%로 고평가로 나오게 됩니다. 아직 업황이 좋고 기대 심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낙폭과대로 중단기간 먹을 수는 있을 거야. 다만 데이터가 맞다는 전제하에 확실한 건 삼성중공업은 이제 오를 만큼 오른 것 같아 보인단 말이지. 어닝 서프라이즈, 추가 신규 수주, 새로운 미래 먹거리인 AI 데이터 센터 해양 구조물이나 마스가 프로젝트 같은 특별한 호재가 나와주지 않는 이상 주가는 35만 900원 이상의 신고가를 넘긴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불황 시그널이 오면 지금의 컨센서스는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고 주가는 크게 회귀할 위험도 있을 거야. 장기 투자 관점에서 리스크 대비 수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종목이나 매수해야겠다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한미반도체는 AI 반도체 핵심인 HBM 생산에 필수적인 TC본도 장비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과거의 기준으로 본다면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 실적도 사이클을 도는 기업이라 삼성, SK하이닉스처럼 성장주 가치 평가가 적합하지 않았던 종목인데요. 그렇지만 독점에 가까운 기술력, AI 사이클이라는 산업 패러다임, 영업이익률 40%대, ROE도 38에서 44%로 예측되는 엄청난 마진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도 30에서 40%로 예상되면서 그동안의 관성을 뚫고 레벨업 수준으로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시장도 기대감을 갖고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퍼 PBR 수준도 레벨업하고 있습니다. 주도주의 3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이상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현재 주가는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20만 2,500원으로 크게 눌린 편인데요. 28년 EPS가 6,739원으로 예측되는 걸 기반으로 가치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무성장을 가정했을 때는 적정 가치는 66,870원으로 현재가와 202% 차이가 나고 퍼 33.33배를 가정해도 주가는 13.6%만큼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게 정당화되려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역대급으로 나와주거나 3년이 아닌 5년 이후에도 높은 성장을 지속해줘야 할 겁니다. 지금 주가도 이럴지언데 최고점 42만 6천원 시절의 가격은 어떤 수준이었을까요? 최대 낙관 시나리오를 적용해도 5년간 연평균 53%를 계속 성장해야 정당화되는 가격이고 무성장을 가정한다면 매년 86%라는 상당히 이례적인 성장을 해야 될 겁니다. 한미 반도체가 드라마틱한 실적을 내고는 있지만 과연 이게 맞는 걸까요? 그리고 향후 3년간 이대로 순탄하게 고속 성장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지지를 받겠지만 아니다 라면 낙폭과대라 해도 여전히 버블인 상황일 겁니다. 이런 밸류적 맥락도 모르고 개미들이 좋아 보인다고 최고점에서 생각 없이 매수 버튼을 눌러주다 보니 세력들이 설거지하기 참 좋은 거죠. 이전 재무차트 영상에서 성장주들은 조금이라도 성장이 둔화될 조짐이 보이거나 시장을 바치고 있는 성장 스토리가 깨질 것으로 우려하는 순간 급락한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 원인은 퍼 PBR 상위 1% 영상에서 공부했듯 애초에 퍼의 확장은 성장이 영구누적해 갈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있는 건데 그렇지 못하니 빠르게 회귀하는 것이죠. 한미 반도체가 25년에 매출 성장이 3.18% 급락하고 영업 성장이 마이너스 1.57% 역성장하자 1차 상승 랠리 시 꼈던 거품이 마이너스 71%로 확 꺼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성장주였다면 이후에도 계속 내리막길을 갔었을 텐데 다행히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증설 경쟁이 붙게 되면서 실적이 또 레벨업 할 것으로 예측되다 보니 2차 상승 랠리가 나와주긴 했죠. 다만 지금의 주가도 레파토리는 결국 같겠죠. 호재가 넘치고 좋아 보인다고 해도 매매를 자제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겠죠. 삼성전기는 실적과 ROE가 레벨업 해주면서 10배 이상 가는 템버거 종목으로 등극했습니다. 이런 종목을 어떻게 조기에 찾을 수 있을까요?
시대적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은 양적, 질적 성장도 따라오는 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기가 AI 패러다임 속에서 AI 인프라 수요 폭발로 전 세계적으로 MLCC 공급 부족 사태에 큰 수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산업의 환경 변화를 빠르게 캐치하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성장주 투자 대가인 피터 린치처럼 아내가 좋아하는 쇼핑몰, 자녀가 자주 마시는 음료 등 일상생활에서 유행하는 사소한 것들에 주목하면서 힌트를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K뷰티주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일부 뷰티 업종주들이 주도주가 된 것도 그 사례이겠죠. 심루타 종목을 찾고 분석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피터 린치는 좋은 성장 종목을 찾기 위해 현장으로 직접 발로 뛰다 보니 구두창이 다를 정도였다는 일화가 있었죠. 현업 애널리스트 세계에서는 각종 리포트와 연구자료, 기사를 읽으면서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고 기업 탐방과 현장들을 다니면서 실적에 대한 힌트를 얻어냅니다. 그 결과가 향후 EPS가 93,243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강한 종목에 한정해서 빠르게 스캔할 때 현재 가치 할인을 잠깐 스킵하고 10배와 33배 사이의 절대퍼 20을 예상 EPS에 곱해봐서 상승 가능성을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186만 4천원 정도는 가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한미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주도주의 삼박자가 맞는 종목들은 이전 밥그릇 패턴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세력들이 가치 이상으로 펌핑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 주가는 가치평가한 것보다 더 오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치평가에 업사이드적인 실수가 조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커브가 가능하다는 게 성장주 밸류의 장점이죠. 달바글로벌은 프리미엄 비건 뷰티 브랜드 달바를 운영하는 대한민국 K뷰티 기업입니다. 주력 화장품들이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성장과 인지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재무 차트에서는 향후 실적 예상도 드라마틱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보통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IPO주들은 계속 흐르면서 반해반토막이 나는 게 일상적인데 주가는 눌린 후 다시 신고가를 찍어줬습니다. 주가가 반등할 수 있던 원동력은 성장하는 실적과 45%에서 53%나 되는 놀라운 ROE 수준,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K뷰티에 시장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달바에 대한 확신이 있고 가치평가에 대한 확고한 기준이 있었다면 눌릴 때 저점에서 잡을 수도 있었겠죠. 지금은 신고가를 찍고 잠시 내려왔는데요. 현재 주가는 어떤 상황일까요? 우선 예상되는 17,385원의 EPS에 절대퍼 20을 곱하면 34만 7천원이 나옵니다. 상승폭이 좀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니 추가로 분석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실적을 뜯어보니 매출 성장이 올해 44% 정점을 찍고 28년 25%까지 하향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거 겉보기에 좋아 보였는데 막상 보니 꽤나 애매한데 25%도 괜찮은 성장이긴 하지만 추세가 꺾인다는 점에서 성장주 거품이 꺼질 위험도 공존하고 있다는 건데 퍼는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일단 무성장을 가정한 정상퍼로 보면 현재 주가는 29% 고평가된 것으로 나오고 낙관적인 퍼 20배를 매기면 19.2%밖에는 상승 여력이 없네. 현재 주가는 실적 성장이 더 가속될 만한 추가적인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매력이 좀 떨어지겠는걸? 주가가 11만 6천원까지 내려왔을 때 잡는 건데 아쉽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달바글로벌의 아쉬움을 느끼셨다면 파미셀을 여러분들이 분석해 볼 만한 기업인데요. 28년까지 매출 성장이 40%대, 영업이익은 그 이상으로 고속 성장이 예상되고 ROE도 30%대로 높은 질적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는 꽤 많이 눌린 상태인데요. 성장성이 있다 보니 낙관적인 가정을 적용해봐도 좋을 겁니다. 퍼 20에서는 67.8%의 상승 여력이 있고 가장 보수적인 10배에서조차도 32%의 상승 기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상했던 실적이 실제로는 실현되기 어렵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면 보수적인 가정을 해도 주가는 고평가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실제 실적이 예상대로 나와준다면 저평가 성장주이고 달바글로벌의 저점 매수처럼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눌렸지만 결국 주가는 가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주식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하는 종목인데요. AI 데이터 센터 폭증으로 발전 가스 터빈 호재, 세계적으로 다시 원전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과 차세대 원자력 발전인 SMR, 수소 에너지까지 각종 강력한 테마가 겹치다 보니 712%나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대규모 수주가 이루어지기도 했었고 영업이익도 30에서 40% 성장하기 때문에 겉보기에 주도주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예상되는 실적을 자세히 뜯어보면 매출 성장은 10% 초반부근이고 ROE도 한 자릿수대로 낮은 편이죠. 주도주의 3박자 중 유의미한 실적이 결여된 상황입니다. 가치평가를 직관적으로 해봐도 그렇고 지금 주가도 최대 낙관을 가정하더라도 100%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무성장을 설정했을 때 5년간 연평균 128%의 EPS가 성장해줘야 정당화될 수 있는 주가입니다. 이쯤 되면 재무차트의 컨센서스가 잘못된 거 아닐까 싶은데 만약 예상 실적이 맞다면 이런 종목은 세력주 트레이딩으로서 무조건 먹고 빠질 생각을 해야지 생각 없이 장투하면 골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주식들이 초보자들이 당하기 쉬운 덫과도 같은데요.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시장의 기대 심리도 있고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좋다고 떠들 명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라는 근본이 없다 보니 모래 위의 성과도 같은 상황이겠죠. 시간의 문제일 뿐 거품은 언젠가는 빠지겠죠. 주식을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것은 본인이 직접 분석하고 판단하지 않고 특정 고수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맹신해서 투자하는 것만큼 순진한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은 스스로 성장주 가치평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적용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은 사례들도 종종 목격하게 될 건데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 왜 가치평가가 쓸데없이 느껴지는 이유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